AI 정말 뜨겁죠? 그런데 이 화려한 골드러시 뒤에 숨겨진 경제적 현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모두가 열광하는 이 파티,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요? 다들 AI가 세상을 바꿀 거라고, 이건 뭐 무조건 올라가는 티켓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월스트리트가 왜 이렇게 흔들릴까요? 뭔가 장밋빛 전망 뒤에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신호죠.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바로 AI 숙취가 시작된 겁니다. 뜨거웠던 파티는 끝나가고 이제 슬슬 청구서가 날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들 와, 이 AI 기술 대단하다 이것만 봤거든요. 그런데 2026년 2월부터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투자자들이 묻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돈 대체 누가 내는 건데? 라고요. 바로 이 말, ROI 심판. 이게 지금 시장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ROI, 그러니까 투자 대비 수익률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이제 시효는 끝났다. 돈 쓴 만큼 진짜 돈 버는 걸 보여줘. 이런 압박이 시작된 겁니다. 아니, 그럼 시장이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이 AI 제국을 짓는 데 들어가는 돈, 그 청구서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죠. 자본지출 전염병이라는 표현 참 적절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회사가 엄청난 지출 계획을 발표하니까 너도 나도 사실 우리도 이만큼 써야 해 하면서 연쇄 반응처럼 터져나온 겁니다. 자,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380억 달러. 이게 뭐냐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딱 한 분기에 쏟아부은 돈입니다. 이 숫자 하나가 시장 전체에 찬불을 확 끼얹은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곧바로 시장의 눈은 구글, 그러니까 알파벳으로 향했죠. 2026년 예상 지출액이 무려 1,750억 달러. 정말 입이 떡 벌어지죠. 그리고 아마존은요, 거의 2천억 달러에 가까운 돈을 쏟아 부을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쯤 되면 이 빅테크 기업들이 얼마나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 있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여기서 계속 나오는 자본 지출, 즉 캐펙스라는 게 뭐냐면요. 간단해요. AI 시대를 열기 위한 공장, 도로, 장비를 사는 데 들어가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센터 짓고 비싼 AI 칩 사고 전부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메타가 정말 결정적인 한마디를 합니다. 이 슬라이드 좀 보세요. AI에 대한 투자를 계속할 건데 보장된 상한선이 없다고요? 이건 뭐 거의 백지수표를 쓰겠다는 거잖아요? 이 투자 경쟁이 얼마나 끝이 없고 위험한 게임인지 제대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돈이 오가다 보니까 시장이 딱 갈리기 시작합니다. 승자, 그리고 승자가 되려는 자, 그리고 뒤처지는 자. 이 플레이어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명백한 승자는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모두가 금을 캐려고 곡괭이를 사러 올 때 그 곡괭이를 독점 판매하는 회사인 셈이죠. 다른 회사들이 이거 돈이 될까 고민하는 동안 엔비디아는 그냥 세금 걷듯이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AI 시대의 세금 징수원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그럼 이 흐름에 올라타려는 회사들도 있겠죠? 알파톤 캐피탈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름을 알파 컴퓨트로 바꿉니다. 우리도 AI 인프라 사업으로 한몫 잡아보겠다. 이런 선언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그렇게 야심차게 이름을 바꾼 지 불과 몇 주 만에 알파 컴퓨트는 나스닥에서 경고를 받습니다. 바로 이 표에 나온 것처럼 주가가 너무 낮아서 상장 기준에 미달된다는 거였죠. 상황이 어려운 건 알파 컴퓨트만이 아니었어요. 아메리칸 네벨 홀딩스라는 회사를 보세요. 무려 9만 대 1, 그러니까 주식 9만 주를 한 주로 합치면 극약 처방까지 썼는데도 여전히 상장 폐지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CEO의 말을 들어보면 얼마나 절박한지 알 수 있어요. 주주들이 우리에게 나스닥에 남아달라고, 싸워달라고 분명히 요구하고 있다고요.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볼까요? 방금 본 이 회사들의 이야기는요, 사실 시장 전체가 어떻게 쫙 갈라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축소판입니다. 이 표가 지금 상황을 정말 잘 보여주죠. 한쪽에는 상한선도 없이 돈을 쏟아부으면서 AI의 미래를 만들겠다는 거대 기업들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그저 나스닥 상장 유지를 위해,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나머지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격차가 아니라 거의 다른 세계 이야기처럼 들리죠.
그리고 바로 이게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ROI 심판의 결과입니다. 시장은 더 이상 AI가 미래다라는 꿈만 보고 투자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익은 언제 나는데 이걸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 냉혹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뭘 지켜봐야 할까요? 이 ROI 심판의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AI로 그냥 쉽게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앞으로는 진짜 효율성과 수익성을 증명하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거예요. 주목할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AI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이익이 더 빨리 늘고 있는가? 이게 바로 운영 레버리지고요. 둘째, 비싼 엔비디아 칩만 사다 쓸 게 아니라 구글처럼 자체 칩을 만들어서 비용을 줄이는가? 마지막으로 데이터 센터가 어마어마한 전기를 먹어치우는데 이 에너지 효율성을 어떻게 확보하는가? 이게 바로 새로운 경쟁력이 될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쏟아붓는 이 천문학적인 돈은 미래에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줄 수익 엔진을 만드는 걸까요? 아니면 겉만 화려하고 속은 텅 빈 수익 없는 디지털 대성당을 짓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시장이 직접 보여주겠죠.